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단기 합격을 책임지는 방문각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박혜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9, 10월 개강을 앞두고 설명회를 할 텐데요. 사실 이번에 방문각에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엄청난 획기적인 커리큘럼을 시작하게 되어서요. 제가 이제 뒤에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커리큘럼을 운영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를 소개를 드리면 이제 방문각에서 베스트 강의 1위에서 5위까지 제 강의로 석권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1년 만에 수석 합격자를 배출한 그런 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합격률이라든지 적중률에 관해서는 혜선쌤을 믿고 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적중 목록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일단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23 지방직 적중 목록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방직 이제 문법 문제였는데요. 참고로 이제 문법이 20문제 중에서 두세 문제로 비중이 확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여러분 문법을 방대하게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콤팩트하게 시험에 나올 것들 위주로만 여러분이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제가 이번에 시험 직전에 한 달 전부터 정말 콤팩트하게, 그러니까 포인트를 몇 개로만 딱 줄여드렸냐면, 뭐 기존에 이제 문법 포인트가 한 200개, 뭐 300개 이 정도 된다면 제가 이번에 80개로, 80개면 진짜 적은 거거든요. 정말 얇은 책으로 되게 조그만한 이제 문법 출조법 80이라는 그런 교재로 진행을 했었는데, 한 달 내에 썼던 모든 문법 요소가 적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면요. 요게 이제 지방직 9급 13번 문제였는데, 자, 이 부분이 바로 문법 출조법 80이라는 교재에서 모두 다 적중이 됐습니다. 참고로 요 문법 출조법 80은 딱 시중에 나올 때 출간한 그 주에 교보문고에서 이제 16위, 수험서 모두 포함해서 16위, 공무원 수험서로 봤을 때는 6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정말 이제 성원이 되게 많았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 기본서도 이름이 출조포 시리즈로 모두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행운의, 저도 그때 정말 깜짝 놀랐었기 때문에 행운의 교재로 이제 제가 이름 괜찮네 하고 출조포 시리즈로 만들게 됐거든요. 제가 일단 기본서 시리즈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문법 출조포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 이 걷잡다, 붙이다, 다튀다 전부 다 이제 제가 마지막 주에 썼던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적중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요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요. 자, 넘어가서, 자, 이제 지방직 9급 3번 문제였는데, 요거 이제 문장 성분에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문법 출조법 80 정말 콤팩트하게 정리를 해드린 요 교재 안에서 전부 다 적중이 났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이제 보통 오답률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못하는, 가장 많이 틀리는 파트가 첫 번째가 한자 표기, 두 번째가 이제 어문 규정, 세 번째가 고전 운문입니다. 근데 고전 운문 같은 경우는 이제 수강생들이 제 수업을 들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와, 고전 운문 찢었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고전 운문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노하우, 야매, 꼼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또 이제 실제로 고전 운문 특강에서 워낙에 많이 적중을 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제가 그래서 9, 10월에 적중을 목표로 하는 적중 특강, 고전 운문 특강을 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거의 다 그냥 적중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6월 지방직 문제였습니다. 자, 황진이와 이왕이의 그런 작품이 나왔는데, 황진이, 이왕 전부 다 제가 엄청 강조했던 작가들인데요. 자, 5월 달에 고전 운문 족집게라는 요 특강에서 두 개가 전부 다 적중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번 연도에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요, 다음 연도에도 마찬가지로 훨씬 더 적중이 되고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월 달에 이렇게 고전 운문 족집게로 제가 해드렸던 부분이 나와서 많은 친구들이 이 문제를 많이 맞췄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기영도 빈집이라는 요 작품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제 제 문학이 굉장히 좋다. 특히 문학을 못하는 친구들이 제 강의에 도움을 정말 많이 받는데, 자, 문학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다른 강사분들이랑 알려드리는 포인트가 좀 달라요. 이게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작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작가들 중에서요, 어떤 작가의 특성을 어느 정도 알아두면은 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이 재밌는 이유가 작가적인 특징을 그 작가와 이제 생애 관련해서 제가 재밌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훨씬 더 머릿속에 잘 남게 되는데요. 기영도의 빈집이라는 요 작품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파르타 1일 모의고사,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함께 하게 되면 스파르타 1일 모의고사라고 해서 매일매일 하루에 10문제씩 푸는 그런 이제 섹션을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 자, 그때 마찬가지로 이 기영도 바로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요 작품, 제가 엄청나게 잘 기영도의 작가적 특징을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영도 작가가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죽은 채로, 그러니까 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돌아가신 게 되게 우울하게 돌아가신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울한 그런 작품들을 많이 쓴다고 제가 엄청 강조를 했었는데, 자, 이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 보게 되면 사랑의 회복을 염원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사랑의 회복과는 관련이 없는 작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절망적이고 우울한 분위기의 작가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게 사실은 처음 나온 작품이었음에도 학생들은 쉽게 4번을 고르기가 좋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가서요. 자, 우리 이제 유능길에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라는 요 작품이 나왔었는데요. 자, 요 작품 제가 이 동영 모의고사, 심지어 파이널 동영 모의고사에서 제가 요 작품을 그대로 다뤄드렸었고, 또 이거 말고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스파르타 1일 모의고사에서도 요 소설 저희가 다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프에서도 요 작품을 그대로 다뤘었거든요. 자, 요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적중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특히 문학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문법이 너무 방대해서 못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춘향전도 마찬가지로요. 제가 이거, 자, 동영 하프, 자, 이거 국가직 지방직 합격 동영 하프에서 이미 했었던 춘향전 부분이 또 마찬가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지방직 전부 다 되었고요. 이번에 국가직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국가직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한자 되게 못하시죠? 제가 이제 한자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도 야매로 꼼수로 훨씬 더 재밌고 쉽게 가르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한자성어 같은 경우는요, 보통 다른 학원 가면은 500개 막 이렇게 외우게도 하고 거의 500개 이상 막 1000개 이렇게 외우게 하는 그런 학원들이 많은데, 저의 커리를 들으신다면 제가 340개로 쫙 줄여드립니다. 340개로 줄여드린 건 그냥 제가 아무런 기준 없이 줄여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시험을 바탕으로 10개년 모든 기출들을 분석한 것 바탕으로 제가 줄여드린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적중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4가지 모두 다 적중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게 있잖아요. 이번에 출조포 어휘한자라는 요런 교재에서 나왔던 거 그대로, 작년에는 한자의 왕도라는 교재였는데 거기 있는 4개의 한자성어가 모두 다 적중이 이루어졌는데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까부터 스파르타 1일 모의고사와 그리고 하프 모의고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죠. 여기에 진짜 많이 적중이 됐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1일 모고에 요렇게 각주구검 적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프 모의고사에서도 권토중래, 그 다음 또 권토중래 또 하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중이 되었고, 그 다음 이제 권토중래 1일 모고 9월 적중, 그 다음 여기 와신상담 요거 하프 모의고사에서도 적중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침소봉대, 자, 요게 이제 적절한 선택지가 됐었는데 하프와 1일 모의고사 다수 적중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네, 자, 우리 그 다음엔요 또 문법이 있는데, 자, 이 문법 부분도 4개가 전부 다 적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시험 직전에 일주일 전부터 하다의 준말에 대해서 정말 강조를 많이 했어요. 마지막 이제 문법 시간이었는데요. 시험 보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때 하다 준말 정말 잘 보라라고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대로 적중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요게 이제 정말 대박적이었다라고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데, 특히 여러분 제 합격 후기를 보시게 되면요, 한자가 너무 좋다라는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 요거 추억의 추, 요거 파이널 동영에서 제가 적중을 했었고요. 또 여기 들어가 있는 기록할 기, 요거는 아무래도 제가 너무 많이 냈어요. 그래서 사실 두 글자 한자 표기를 적중한다는 게 가장 어려운데, 이 두 글자 한자 표기가 가장 오답률이 높다 그랬잖아요. 요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적중이 됐다라는 겁니다. 요게 기록할 기고 이게 추니까 적절하지 않죠.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요거 바로 바로 이제 한 달 내에 하프해서 자, 기록할 기, 자, 기술의 기, 자, 이거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로 냈었고, 자, 그 다음 또 하프 모의고사에서도 이렇게 기록할 기자로 굉장히 많이 냈었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스파르타 1일 모의고사에도 이렇게 기를 냈었고, 자, 여기 계속 나오죠. 스파르타 1일 모의고사 마찬가지로 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널 적중 도형 모의고사에서 추억의 추자 있죠? 그것까지 제가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자 표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많은 한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지금 출조포 어휘 한자라는 그런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너무 반응이 좋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쉽고 이렇게 쉽게 외워도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외워야 할 한자와 외우지 않아도 될 한자를 구별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콤팩트하게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 자, 요것도 이제 국가직에서 나왔었던 아이인데, 요것 또한 제가 콤팩트하게 정리해드리는, 자, 압축 문법 특강에서 전부 다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아지랭이, 위층, 그리고 순양, 순염소, 요렇게 전부 다 제가 짚어드렸던 1년 문법을 4시간 안에 정리해드리는 수업이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전부 다 적중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박재삼의 작품도, 자, 여러분, 박재삼 작품이 사실 매미 울음 끝에라는 작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작품인데요. 워낙에 제가 박재삼 이 시인의 시적 특성을 많이 얘기를 드리기도 했고, 제가 이제 시험 직전에 있었던 문학 특강에서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 그러니까 반어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반어법을 가지고 있는 시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반어법이 나오게 된다면 얘가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일 확률이 크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실제로 그렇게 나와서 정답이 이제 4번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요. 제가 박재삼의 울음이 타는 가을강을 한 달 내에 이미 해드렸어요. 그래서 주제라든지 표현 방식 자체가 거의 동일한 작품을 또 이미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대 운문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이제 여기까지 혜선쌤의 적중 목록을 보았다면 어떤 식으로 이제 방문각의 커리큘럼을 바꿨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 조금 알아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요즘의 관건은요, 공통과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공통과목은 한 90점 이상으로 받는 것이 합격에 가장 안전한 길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전문 과목, 전공 과목이 문제예요. 행정학이라든지 행정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형소법, 형법 같은 그런 전문 과목의 난도가 높아지게 되고 또 공통 과목의 난도는 약간 낮아지게 되면서요. 더더욱 이렇게 자 공통 과목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준비하는가, 어떻게 콤팩트하게 준비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험이 되었는데요. 더더욱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4월, 6월이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1월부터는 더더욱 전문 과목에 여러분들이 약간 몰빵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문각에서는 정말 과감하게 커리큘럼을 바꿨거든요. 어떤 식으로 바꿨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자, 2024년 공무원 합격을 위해 9급 전원 합격반 연간 커리큘럼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문각 7강이 너무 좋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모든 게 다 깔려 있어요. 올인원도 깔려 있고요. 9, 10월임에도 올인원을 들으실 분들을 위해서 자 올인원 그대로 깔아놓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심화 이론을 깔아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안 돼. 심화를 깔아놓으면 안 된다고요. 왜? 콤팩트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심화 이론을 깔지 않고요. 이번에 좀 파격적으로 적중 특강으로 깔았습니다.
자, 적중 특강을 깔아서 적중을 잘할 수 있는 영역 있죠. 특히 오답률이 높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오답률이 높은 영역들을 여러분이 마치셔야 합격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전문문 적중 특강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문교정 많이 틀립니다. 문법의 어문교정 너무 외울 게 많죠. 하지만 이제 혜선쌤 별명 샤먼의 선, 샤먼의 선의 눈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솎아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고전문문 적중 특강, 그 다음에 어문교정 적중 특강 요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선생님 다른 건 안 하나요? 아니요. 전 영역도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자, 적중 특강 말고도 아까 이제 사회자분이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자, 세 번째입니다. 방문각은요 11, 12월의 기출을 당연히 깔고요. 근데 너무 늦어. 보통 학원들이 11, 12월에 기출을 까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국가직에서 말려요. 그러면 국가직에서 제대로 된 점수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국가직에서도 고득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획기적으로 9, 10월에도 기출을 깔게 됩니다. 그래서 9, 10월에서 이제 자 9, 10월에 우리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론을 전부 다 끝내게 되는 것이고요. 혹시 조금 더 콤팩트하게 모든 걸 바로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자 여기 기출까지 하시게 되면 2개월 만에 끝내실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저 좀 정통법으로 갈래요 하시는 분들 자 요거 이론이죠. 여기 이론 플러스 적중이잖아. 여기에 사실 이론을 했으면은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것이 이론 적중 풀 다음에는 문풀 하셔야 돼요. 문풀, 기출. 자, 기출풀이를 11, 12월에 다 해드리니까 자, 여러분 이게 사실상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4개월 동안 이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4개월 만에 이론과 문풀, 기출 문풀까지도 전부 다 섭렵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훨씬 더 콤팩트하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수 있고 또 시간도 절약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개월 안에 공통 과목을 잘 공부를 하시고요. 1월부터는 여러분 본격적으로 정말 이 합격의 당락이 결정이 되는 그런 전문 과목들 있죠? 행정법, 행정학, 아니면 형소법, 형법 요런 그런 전문 과목들을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그것만 하면 공통 과목은 공부를 안 하나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때부터는 이제 공통 과목 선생님들이 진짜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집중력과 그리고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자 일단 1, 2월부터 가장 중요한 것들 위주로 문제를 내는 동형 모의고사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제 친구들 제 합격 후기를 보면요 혜선제 동형 퀄리티가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자 동형 모의고사를 다른 데는 이제 3월부터 시작이 된다면 우리는 1월부터 깝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출제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로 자 전부 다 이제 문제를 내게 될 거고요.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20문제 트렌드와 그리고 비중과 그리고 길이를 전부 다 반영해서 동형 모의고사 진행을 할 거고 사실 이게 방문각의 자량이죠. 자, 1년의 것을 4시간 안에 뇌에다가 발라야지 여러분들이 시험장까지 그 1년 것을 모두 다 머릿속에 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형 시즌 말고도 저희가 이제 적중 특강을 진행을 또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적중 특강은 9, 10월의 적중 특강과는 아예 질이 달라요. 9, 10월은 조금 더 범위가 그래도 내가 되게 줄여드리는 거긴 한데 조금 더 범위가 좀 컸다면 이제 1, 2월부터는 진짜 완전 적중에 미쳐 있는 거야. 정말 적게 줄여드려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출제자가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를 4시간 안에 정리를 빡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적중 특강 시리즈가 전부 다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 2월에 동형과 적중 특강 굉장히 짧게 준비를 할 거예요. 요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면서 모르는 것을 보완하면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1, 2, 3에 이렇게 동형과 적중 특강 들어가면 4월 달에 제대로 국가직 시험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5월도 마찬가지죠. 동형과 그리고 정말 알찬 적중 특강 등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콤팩트하게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특강 시리즈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6월 달에 제대로 완벽하게 이제 준비가 된 채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9, 10월에 들어온 친구들이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1, 2, 3, 4, 5, 6, 7
8 요렇게 7개월 안에도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하신다면 여러분 7개월 만에 합격할 때도 사실 그런 건 있죠. 또 이제 베이스가 좀 있으신 분들이 7개월 합격 단기 합격이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저희 학원 자체가요 정말 이렇게 커리큘럼을 정말 잘 뺐다라고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단기 합격까지 오래 걸리면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7개월, 8개월, 9개월 안에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커리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자, 방문각을 믿고 잘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전원 합격 시간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혜선쌤의 커리를 설명을 드리게 되면 자, 2단계. 자, 올인원이 되겠습니다. 자, 뭐 올인원 부분에서요. 자, 이렇게 들어가죠. 자, 우리 2단계 올인원은 항시 열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참고로 제가 이번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1월 달에 만났는데 세무직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기 합격이 실제로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9, 10월에 온다고 해서 여러분 늦은 것이 아닙니다. 자, 2단계 올인원 보게 되면 만점 출조표 보이시죠? 자, 요 이론 강의 만약에 초시이신 분들은 반드시 요걸 들어주셔야 되는데 선생님 저는 초시인데요. 국어 너무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 1단계 자, 2단계가 아닌 1단계 초보 입문 강의가 또 있습니다. 제가 초보 입문 강의도 자 이미 사이트에 인강으로 올려놨으니까 특히 제가 좀 국어를 잘 못하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빈출 먼저 좀 뚝딱 패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자, 요 강의를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이 만점 출조표 요 강의를 여러분이 초시생들은 들으시고요. 혹시 재시생들이더라도 선생님 제가요 국어를 이번에 좀 만족스러운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요 강의 들으셔도 좋아요. 자, 넘어가서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출조표 시리즈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출조표 문법, 출조표 문학, 그 다음 출조표 독해 이런 식으로 3개의 시리즈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책의 두께도 많이 얇아졌고 또 정말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포인트들만 콤팩트하게 넣었기 때문에요. 요 부분들을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 교재의 가장 큰 세계관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최빈출 위주로 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난이도 조절용으로 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최빈출로 가야 되지. 최빈출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4개의 선택지 중에서 지워지는 게 보통 2개의 최빈출 선택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난이도 조절용이라든지 지역적인 걸 한다고 해서 4개 중에 많이 지워지는 게 아니라요. 최빈출을 배우셔야지 4개 중에 2개는 지워질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실 때는 최빈출을 여러분이 구별하시는 게 중요한데 자, 요 앞부분 보세요. 자, 저랑 이제부터 저의 수업을 듣게 되신다면 저와 같이 약속을 하게 될 건데요. 자, 보통 이제 제가 문법 예시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론보다 더 중요한 게 문법 예시거든요. 저는 문법 예시가 맨 앞에 있는 부분이 최빈출이라고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복습을 할 때도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별로 안 중요하지? 라고 했을 때 자, 요 최빈출이 맨 앞부분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은 이미 알 거기 때문에 자, 요거를 공부하시면 돼요. 맨 앞부분에 있는 그런 문법 예시들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접밥, 뭐 접칼, 덧밥, 곶감 같은 요런 애들요. 자, 중요한 것들은 제가 중요도 평정 순으로 요렇게 가면 갈수록 덜 중요한 것으로 아예 배열까지도 바꿨기 때문에 최빈출이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 앞부분에 문법 예시들만이라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출조표 보시게 되면 사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복습 시간을 너무 많이 빼면 안 돼요. 공통 과목은 복습 시간을 너무 많이 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제 교재에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포인트라는 그런 섹션을 따로 빼놨습니다. 요것만 복습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사실 기본서가 이렇게 두꺼운데요. 이 두꺼운 기본서는 다 나오지 않죠.
요렇게 두껍더라도 나오는 건 사실 요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요거밖에 안 되는 그런 이론들은 전부 다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포인트라는 요 섹션 안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도 출조포만 복습을 하고 간단하게 하고 들어가시면 웬만한 문제들은 잘 푸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요것도 어문 규정이 제일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어문 규정의 어려운 그런 조항들도 제가 제 언어로 쉽게 풀어서 출조포로 넣었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콤단문으로 보는 대표 기출인데요. 기역과 니은이 있는데 저는 이제 모범적으로 기역부터 풀라고 안 해요.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지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출조포 어휘 한자.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미 촬영을 해놨습니다. 출조포 어휘 한자 웬만한 것들이 전부 다 적중이 되는 정말 얇은 한자 책인데요. 자, 이 책을 제가 출조포 바로 올인원 강의와 함께 시험을 보는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출조포 어휘 한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일주일에 20분만 투자를 해도 나올 수 있는 한자성어와 한자 표기를 전부 다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요렇게 이제 교재가 나왔고요. 자, 요 보여드릴게요. 자, 출조포 어휘 한자 교재인데, 자, 요거 옆에 보게 되면 한손 어휘책이라고 해서요. 요렇게 요만한 이제 책을 제가 출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배열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배열이랑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니시면서 공부를 하실 때도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걸 시험을 볼 거거든요. 그러니 저랑 같이 발 맞춰서 시험을 볼 때도 자, 요것들을 돌아다니면서 짜투리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이거 너무 혁신적이라고 리뷰가 달렸던데 맞아요. 이렇게 저처럼 만든 이제 어플이 없을 겁니다. 제가 엄청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어플인데요. 출조포 어휘 한자 어플로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 국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필수 어문 교정과 또 한자성어 한자가 되겠는데요. 필수 어문 교정에서 정말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 최빈출, 중간빈출 난이도 조절용으로 정말 제가 체계적으로 나누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푸시다가 OX 틀리시잖아요. 그럼 틀린 그 부분이 오답 노트로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나중 되면 오답 노트만 보시면 되게끔 이제 어플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틀린 횟수 보이시죠? 그래서 횟수까지도 여기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자, 틀린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조금 더 취약한 파트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메타인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니까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요. 자, 이제 적중 100%. 제가 이제 심화 안 한다 그랬죠? 적중이 될 수 있는 것들 위주로만 갈 거기 때문에 자, 만점 출조포 심화 그리고 최단기간 어문 규정이라고 해서 참고로 어문 규정이 정말 방대합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하는 어문 규정은 콤팩트 어문 규정이라는 자, 보통 이제 제 커리를 탄 친구들이 현재 콤팩트 어문 규정 진짜 미친 것 같아요. 너무 쉽고 좋아요 라고 하는 그런 교재를 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제 책을 보는 친구들이 내년 제 책을 보면 저를 막 흔들어요. 왜 자기 땐 그렇게 안 해줬냐고. 근데 또 제가 발전을 멈출 수는 없으니까 자, 어쨌든 최기간 어문 교정 요거 이번에 핫하게 또 나올 예정이고요. 만점 출조포 이게 사실 심화가 아니라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가거든요. 현대 원문을 홀수 것만 분석을 해드렸다면 여기서는 짝수 것들을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사실 그것도 제가 교재를 만들면서 계획을 했던 부분이니까 자, 이 부분들로 제가 모든 전 영역을 바로 적중할 수 있는 부분들 위주로 쏙쏙 뽑아가지고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우리 기출 시즌 같이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지만 또 비중이 많이 줄었죠? 자, 문법 기출 문제에 들어가게 될 건데요. 자, 여기서 문법 기출이라고 함은 이제 전생열에 있는 그런 10개년 안에 있는 것들이고 근데 제가 이거를 전부 다 드리진 않을 거고요. 제가 저의 분석 방법으로 뺄 거 빼고 정말 중요한 것들은 강조해서 넣는 식으로 갈 거고 참고로 이게 원래 신기록 문법 기출 이라는 교재가 원래 있었는데 다 제가 까버렸습니다. 이번에 또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이어서요. 계속 발전을 해야 되겠죠.
역공국어도. 그래서 이제 신기록 문법 기출 문제 또한 굉장히 잘 구성을 해 놓았을 거고 훨씬 더 콤팩트해진 그런 기출 문제집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단기간 고전 운문이라고 해서요. 고전 운문에서 적중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넣어 놓은 것이고, 제가 지금까지는 고전 운문이 적중이 잘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2024년을 위해서 또 어떤 고전 운문이 적중이 될지 정말 콤팩트하게 보여드리는 그런 적중 특강이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특히 고전 운문 정말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고전 시조나 가사 이런 것들 못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점 릴레이 적중 하프인데요. 자, 만점 릴레이 적중 하프는 사실상 상시 진행이 되고 있고,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거 어떻게 문제를 풀어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올인원 진도 맞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도요, 저번 주에 했던 그런 진도의 부분을 이제 이렇게 적중 하프에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단 굉장히 어려우실 거고요. 처음에는요. 많이 틀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 그랬죠? 이 적중 하프가요, 올인원 진도를 기준으로 계속 모든 이제 커리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어 과목은 특히 매일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자, 이 하프 모의고사와 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스파르타 1일 모의고사 있죠? 그 모의고사들로 충분히 자, 매일매일 언어의 그런 감각을 조금 더 키워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요, 아침 시간에 진행이 되고 정말 많이 와요, 여러분. 실제로 이제 제 적중 하프 특강 열면은 여기 이 강의실 정말 잘 찰 정도로 정말 많이 오니까 그만큼 학생들이 도움이 된다라는 뜻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요. 자, 하프 같은 경우에 하루 문법, 하루 문학 이런 식으로 제가 정말 중요한 이론들도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되게 중요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을 이렇게 복습하는 식으로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자, 우리 이제 또 이 설명회를 들으셨지만 선생님 저 그래도 제 컨디션에 맞는 그런 상담을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역공국어를 치시게 되면은 제가 나올 겁니다. 저 여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저는요 조금 더 다이렉트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신다면 오픈 카톡방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픈 카톡방에서 저와 다이렉트한 그런 의사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